포럼에서도 참석해주신 내빈 전문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지나온 10년, 나아갈 10년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포럼은 지역문화재단의 동향과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향후 방향성 논의, 의견 수렴에 장으로서 마련되었습니다. 진행 순서는 내빈 소개, 인사 말씀, 포럼 진행 및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장님이시고 중상 청장님 계십니다. 유규화 청장님 오셨습니다. 네, 다음 김효린 중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중구의회 안재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구 관광경제기재 최주석 국장님도 오셨습니다. 또 문화교육과 마승용 과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포럼 발제자분들과 토론자 소개는 이따 상임이사님께서 직접 본 포럼을 주재하시면서 상세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규화 중시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지나온 10년, 앞으로 미래의 10년에 대해서 포럼을 준비했는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발제자 두 분, 토론자 네 분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중구도 이번에 우리 중구의회에서 중구 조직을 진단해야 되겠다 해서 1억이라는 용역비로 조직 진단을 하는데 문화재단도 이제는 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적절하게 이번에 우리 한상호 상임이사께서 이런 좋은 포럼을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중구에서도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앞으로 잘 나아가서 우리 중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단이 되도록 열심히 돕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인사는 짧게 하기 좋다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좋은 의견 많이 개진해 주시고 저는 오늘 끝까지 포럼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도심재생문화재단 안상호 상임이사님의 기회에서 함께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출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상임이사 안상호입니다. 먼저 이 엄중한 시기에 저희 재단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심재생문화재단 이 포럼을 기획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단이 상임이사 체제로 운영된 지가 이제 23년째 들어갑니다. 오늘 이 포럼 통해서 그동안 재단이 추진한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고자 또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재설정을 진단하기 위해서 오늘 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구의 중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구문화재단의 사업 방향과 비전을 도출해보고자 포럼을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포럼에 유규화 중구청장님과 김효린 도시환경위원장님, 안재철 의원님, 그리고 우리 최주식 국장님과 과장님들 중구문화재단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이 중구 구민의 나아가 대구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 발제자와 토론자를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발제 하셨습니다. 새 정부 문화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원상용 대표님 소개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문화도시 4.0 대표이자 달성문화재단의 문화도시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홀로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 포항문화재단 컨설턴트를 함께 맡고 계십니다. 다음 이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문화재단의 역할로 보는 도시재생문화재단의 강향성입니다. 계명대 타블라라사 칼리지의 박창원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박 교수님은 지역의 그 방송인 톡톡 지역문화센터 소장이시기도 하고 대구 수성 정책자문위원, 매일신문사 박창원 기록여행으로 그 시기적으로 한 5년간 지금 계속 그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다음은 김용락 한국국제문학교류진흥원 원장님이시고 시인이십니다. 소개드립니다. 토론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김용락 시인은 아마 뭐 시집이 한 10권도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를 쓰시고 또 그 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시인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다음은 토론자는 박재환 아트파크 대표이십니다. 전 대구시 문화예술회 관장님을 지내셨고 또 지금은 대학에서 그 플루트를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플룻에 대해서는 거의 뭐 최고의 그 연주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최근 그 연대기로 보는 대구 역사, 연대기로 본 대구 역사 6편을 제작하여서 유튜브로 발표하신 대구 경북연구원의 오동 박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히 오 박사는 연구원에서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최고의 실력과 실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두진 매일신문사 현재 논설위원이시고 또 소설가입니다. 소설가님을 소개를 드립니다. 특히 이 조 작가는 북성모의 밤이라는 장편 소설을 써서 한겨레 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시고 지금 아마 뭐 인지대만 해도 제법 많이 받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부자일 것 같습니다. 소설 북성모의 밤에도 10편의 소설을 지금 쓰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토론자와 발제자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행 순서는 발제 1, 2를 각각 20분 이내로 발표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부탁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끝나면 5분간의 한 5분간 정도의 브레이크 타임을 두고 그리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1인당 5분 전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실 그 토론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그 주제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 간에 집단 토의라고 보시면 아마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집단 토의에 있어서의 토론은 꼭 토론자뿐만이 아니고 플로아에도 얼마든지 같은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플로아에도 토론자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서 추가로 주신 의견을 정리한 후에 총평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많은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런 이야기들을 일괄요목하게 정리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발제입니다. 권상현 대표님부터 발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4.0의 원상명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나온 10년, 나아갈 10년이면 오늘이 아마 대단히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날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요약해서 조금 빠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게 안 넘어가. 네, 많은 분들이 문화도시 4.0이라고 그러면 4.0이 뭐로 의미하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지금 정부가 전부 3.0이죠. 그러니까 문화도시는 아마 지금 정확하게 이제 발표될 것 같은데요. 2.0 시대를 이렇게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4.0이 되려고 그러면 앞으로 한 20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정도는 이수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문화재단 일반 현황 잠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현재는 전국에 이제 기초단체하고 광역 포함해서 119개 정도 문화재단 설립됐습니다. 2010년부터 해서 급격히 많이 늘어났죠. 최근에는 남양주시 이런 데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단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우리 대구는 기초가 6개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 현재까지 2개 있습니다. 9개인데요. 설립률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설립했습니다. 앞서 나가고 있는 도시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문화가 제대로 진흥되었느냐, 문화도시 되었느냐 얘기한다면 조금 갸우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번 보시면은 문화재단은 많이 설립됐는데 2019년, 2020년을 지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보조받으시는지 사업비 받으시는지 출연료 받으시는지 하는 것이 전체 비율의 한 해 예산의 한 7%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역문화재단의 재정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운영 수익금이라든지 지정 기금 및 여러 가지 이제 운영 수익들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것을 수익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지출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문화재단들이 재정적으로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번 프린트 한번 보시면요, 우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직원 구성이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0명 되어 있는데 이게 2020년 기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되어 있는데 비교적 이제 사업비는 적지 않습니다. 사업 규모는 적지 않은데 인력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임이사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른 분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라는 곳이 되어 있는 곳이 이번에 상당 인원이 수성하고 이제 발성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능과 권한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없지만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경영진에게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는 그런 자치단체장님의 어떤 의지 이런 것을 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치단체 갔을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문화지급법에서 지역문화재단의 법적 설립 근거가 있죠. 근데 지역문화지급법만 있는 게 아니고, 보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출연체장기관의 법률도 있고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 민법이라든지 문화기본법에서 굉장히 다양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그만큼 전문성이라든지 이 기관이 가져야 되는 거기에 어떤 목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법률에 적용을 받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변화하면 그 변화하는 데에 제바르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응 역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서울에 계신 기자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때 물으시기를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정책의 변화가 많은데 우리 대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과 어떤 것들이 좀 하고 있는지 성과가 좀 있는지 잘 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딱히 없다. 딱히
딱히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이제 정부 산하기관에 뭐 매년 하는 뭐 작은 소규모 공모 사업들 정도는 하고 계시겠지만 뭔가 제대로 된 이제 뭐 메가 프로젝트를 한번 발굴해서 하는 그런 의욕적인 모습을 아직까지 발견하기는 어렵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문화재단들 거의 대부분 공통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능을 한번 보시면은 지역문화진흥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그렇지 않지만 그다음에 지역재생, 문화로 관련된 지역재생, 그다음에 시설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지역문화재단들이 운영하는 이제 관련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부 다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 때에 좀 사실은 좀 많이 서둘렀습니다. 지금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전국에 대부분 문화재단들이 많이 설립이 됐는데 문화재단 없으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문화적이지 않거나 또는 자치단체장이 문화적 많이 더 부족한 것 같은 이해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재단을 많이 설립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조금 앞서 나가지고 좀 빨리 재단을 설립하는 축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지역문화재단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긴 했는데 공통의 문제는 늘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계신 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늘 예산이 부족하고 인선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도 좀 떨어집니다. 바쁘니까 그날 업무를 쳐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바쁘니까요. 인원도 많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산 더 올려다가 늘 찾아서 하는 얘기는 예산 더 올려다가 지금 뭐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 빼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뭐 사업비 더 올려다가 뭐 성과가 있었느냐 성과 없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죠. 이건 뭐 모든 재단들 공통 사항입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지역의 이슈는 뭐냐면은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 지역 재단들이 어떤 역할이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그다음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적 자세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조직문화라는 좀 경직성이 지금 대부분의 문화재단들이 설립이 10년을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발성도 마찬가지고요. 다 10년 넘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물론 제가 과거에 문화도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좀 관료화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좀 경직되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첫 번째로 원인을 한번 보자면은 이제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구성안이 좀 폐쇄적입니다. 그러니까 융합이나 그걸 잘 안 됩니다. 실제 같은 팀 실도 마찬가지고요. 구성안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칸막이 좀 있죠. 이런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 사고가 상당히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하고 문서도 덮어 쓰고 계획도 덮어 쓰고 계속 그런 식이 많이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제 그리고 위탁을 맡기셔서 분석을 하다 보면 2021년, 2022년 똑같습니다. 네, 페이퍼복을 보고 다 똑같습니다. 수치만 약간씩 달라질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이제 결제 라인에서 의사결정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저희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 뭐 팀장님이든 실장님이든 본부장님이든 계시는 그 권한을 가지신 분들 선에서 의사결정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어떤 자기 검증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지는 사실 않습니다. 너무 바쁘니까요. 이런 문제들. 그 다음 업무 프로세스 상당히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자, 일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팀장님 아까 계시던데 팀장님 여기 중국문화재단은 혹시 용역이 1억 원까지 수익이 가능하신가요?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7일 1일자로 행정안전부터 고시하셨지 않습니까? 1억까지 공사 사업까지 수익이 하라고 12월 말일까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출연 계약하면 안 된다고.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또 합니다. 그렇게 그거를 들어서 예, 지방계약하고 이제 국가계약하고 예, 연말까지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하는 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얘기하는 감사가 우리가 작년에 감사를 하는데 아니면 우리가 그때 선례가 없어가지고 또 뭐 자치단체에서 뭐라 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어떤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문화재산 만들면 우리보다 더 유연하게, 우리가 못하는 게 우리 공무원에서 이거 못하는데 우리보다 더 유연하게 할 수 있으라고 만들었는데 우리보다 더 안 된다고. 더 제약이 많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어쨌든 이런 조직의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재반의 문제들이 나중에는 돌이켜서 보면은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적게 받아오시고 사업도 확장 안 하시면 10명한테 주던 건 내년에 20명한테밖에 못 주거든요. 그런데 더 받아오시고 더 노력하시면 100명, 200명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얘기를 잠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유심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문화비전 2030이라든지 새예술정책 2022년까지 적용되는 새예술정책에 따라서 보면은 대부분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다양성이라든지 뭐 창의성 이런 데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정책 자체가. 그 다음에 핵심 과제도 마찬가지고요. 참여 기회를 누리고 환경 조성하고 행정을 혁신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싱 많이 맞춰져 있고요. 다시 말해서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람 또는 개인, 사람, 공동체 분권에 좀 방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과정 중심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중심적인 정책들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문화 매력 국가로 간다. 뭘로? 한류로 가겠다는 거예요. K-컬처, K-콘텐츠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개인, 삶, 공동체 분권의 가치를 지난 정부가 뒀다면 현 정부는요. 세계화 콘텐츠, 한류, 문화, 산업, 환경 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정책과 사업들은 여기서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입니다. 보면 한류 문화와 K-콘텐츠 산업화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한 관광객들을 활성화하겠다. 코로나 때문에 관광 산업이 많이 위축됐는데 뭘로 활성화시키겠냐? K-콘텐츠로 활성화시켜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문화예술에 대해서 접근성을 좀 더 향상시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뭐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데요. 첨단 기술과 문화예술 융합에 굉장히 중요하게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방향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재단들이 조금 빠르게 선제적으로 좀 탄력적인 자세를 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시고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지역문화재단들이 방금 제가 정책 얘기를 잠깐 짧게 드렸는데요. 지역문화재단들의 현재 모습을 좀 보면요. 지금 정책을 바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전망하는 전문적인 시야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네, 굉장히 협소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바쁘시죠. 네, 어려우시죠. 일손이 모자라시죠. 뭘 하려다 예산이 없으시죠. 네,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정책적인 그런 시야가 굉장히 협소하고요. 두 번째는 저한테 전화 오신 기자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사업비라든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잘 발견이 안 됩니다. 네. 그게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진흥이라든지 경영선진화를 위해서 전략적인 좀 관점이 부재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전략적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론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재단의 비전이라든지 전략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우리 안타깝게도 지금 중구재단 그게 발견이 안 됩니다. 네.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것은 나침판 역할을 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지역에 있는 몇 개 지역재단들 다 분석을 하면서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이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역문화진흥부에서 정책에 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책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신규 기획 사업들을 많이 기획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거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문화재단 공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생, 우리 특히 이제 도심재생 문화재단 아마 이런 지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재생의 분야, 그다음 문화, 예술, 그다음에 산업이라든지 문화산업이겠죠. 관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 있죠.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모호하죠. 네. 아까 우리 오 박사님하고 잠깐 걸어오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아마 우리 오 박사님 그런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재생이 이제 더 이상 정책 용어도 이제 사실 아니게 돼요. 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심지어 보통 그 부서가 아예 없어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또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런 것의 시작은 스스로 자기 노력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뭐 너무 많은 것도 시작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좀 내부 방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단에 좀 변화하고자 하는데 방해 요인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타임워치를 맞춰놓고 있습니다. 딱 20분 지키려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재단에 계신 구성원들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구성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학습도 많이 하시고요. 관심을 갖고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모니터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키시면 뭐 저 같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메인 화면에 문화체육관광부로가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들어가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들어가서 웹툰도 보고 다 합니다. 그냥 생활입니다. 예, 손을 늘 갈 수 없으니까요. 트렌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노력이라도 하셔야 되고요.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우는 역량이라든지 전문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시 자체도 부족하고요. 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공부 좀 하세요 그러면 바빠요. 우리 뭐 시간에 해갖고 이제 서류 처리하고 너 죽을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러지 마시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과정한 업무라든지 시간 부족, 인원 부족 오늘 이야기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량 강화에 대한 구성원의 동기 유발이 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도록 임원분들께서 좀 자극을 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요. 각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 정보들을 어디 가서 봐야 되는지 조차도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어디 들어가서 어디 뭘 받아서 어떻게 보라고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재단의 역량과학 방안입니다. 네, 3분 남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조직의 경직화를 좀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험기간 경영평가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지도점검도 받으셔야 되죠. 일상감사, 정기감사도 받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행정사고감사, 결산감사 계속 감사 받으시다니까 직원들이요. 입사해서 한 반년만 지나가면요. 굉장히 경직됩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안 돼.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얘기가 하나 안 돼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근데 이렇게 되면요. 이게 문화사업은요. 예수님, 부처님 다음으로 그랬습니다. 가장 전위적이고 최전방에서 사회변혁을 유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상대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네. 두 번째는 외부 참여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뭐 팀장님이나 간부 직원들만 외부 활동 가시면 되고요. 학업지 직원일수록 외부의 포럼이나 세미나나 학습기에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더 많이 가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이분들이 학업지 직원들이 나중에 끌고 가야 될 주역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모여있으면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오팅그룹을 꼭 운영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도 하시고요. 지역 외에 밖에 계신 분들 내 시각도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 같이 모이셔서 오늘 또 지금 서울에서 오팅그룹 한 5분 대구 내려와서 지금 투어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시설을 돌아보고 다 투어하시고 나서 새로운 아이템, 정책 방향, 사업 제안 계속 해주시거든요. 그런 거라도 받아서 기획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외부의 시각. 그러니까 워킹그룹 운영을 꼭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 현장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원들 대부분 다 서류 처리한다고 책상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가급적 현장에 많이 나가셔가지고 현장에 계신 관련된 예 당사자들 만나시고 얘기 들어보시고 같이 고민하시고
그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도 계시고 청년도 계신데 문화 정책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방법이 뭐냐? 공부해야 됩니다. 학습하셔야 됩니다. 학습 기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직원이 공부를 많이 해서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지역 주민들의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해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하실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발제 들어가도록 하죠. 이발제 박창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정입니다. 제가 이제 10년 된 잘 몰랐습니다. 오래된 건 아닌데, 그래서 10년 된 우리 축제 자리에 제가 그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자꾸 옛날 어른들 말씀 보면, 이 잔칫날, 저희들이 뭐 콜레를 올린다든지 하면, 우리가 하객들이 축의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축의금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그 신랑 신부에게 축가는 그런 사례도 되지만 내가 정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 여러 사람들 안 그러면 보지 못할 건데 보게 해줘서 고맙다. 그런 고마움의 표시도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10주년 축하하는 자리에 제가 사례금을 들고 와야 되는데 사례금을 받으면서 이런 자리에 오면서 이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앞에 우리 박주신 문 대표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할 때는 실존이 본질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실존이 본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본질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문화재단의 어떤 실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기능적인 부분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고요. 저는 좀 본질에 가까운 부분. 왜냐하면 10년쯤 되면 사실은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메커니즘이 빠진다고 또 어떤 그럴 때 우리가 초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돌아가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왜 만들었을까? 도심 재신제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가 좀 더 앞쪽으로 한번 다가보는 그런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현재 시간을 맞춰놓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겨워하시면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우리 음식집 가면 첫 인상 있지 않습니까? 들어갔을 때 앉아서 벌써 말 한마디 들어보면 역시 맛이 있을까 좀 앉아있고 싶은 느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피타이저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자, 이걸 보시면서 자, 오늘 그냥 20분 정도 문화재단 어떤 분이 이야기일까? 아니면 들어볼 만한가? 아니면 이거 보시고 좀 지겨울 것 같아. 그러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영상을 짧게 제가 편집을 하는 영상입니다. 네, 이게 지금 영국 런던에 있는데요. 1990년대 말부터 2013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구성을 보면 한 20%가 이민자예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다 이민자들이 20%가 있는데 이민자들이 그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의 문제라든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제도도 만들어내고 법령도 만들어내고
그냥 온갖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냈던 게 우리 생각이 잘못됐구나. 자,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만족하고 이야기 될 거라고 하는데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사람들에게 해결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당신 이야기, 당신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우리 생각을 먼저 하시는가요? 주민들의 문화 확률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되죠. 우리가 주민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빙케어 이 프로젝트를 10년 넘게 하게 됩니다. 이민자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까 온갖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오신 이민자는 추억의 흑백 사진을 다시 보더라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은 결혼 프로젝트, 그러니까 결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문화를 가지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민자를 위한 문화정책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출발을 한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나온 10년, 나갈 10년인데요. 자, 50제 문화재단의 그 역할을 첫 번째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저희들이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주민들은 어떻게 할까? 10년 동안 재생 보신 재단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떤 걸 느끼고 있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알고가 있을까?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하고 같이 한다. 대부분은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은 감각도입니다. 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부도심 재생문화재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일반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스타일을 가지고 아까 앞에 우리 문 대표님이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생략을 하고 아까 말했던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분권 문화자치기 1995년 이후에 좀 나왔는데요. 지방분권은 문화분권이라는 부분으로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문화자치는 뭐죠? 지방대청의 참여의 비중을 주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문화민주주의라는 부분들을 개헌해서 문화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 문화재단이 오부시처럼 생기게 된 거죠. 이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생긴 거지 나머지 부분들은 다 테크니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결국은 민주주의를 위한 참여를 위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같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본질적인 문제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설립 근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앞에 대통령이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보시면 어떤 법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유일하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문화진흥법이라든지 5년마다 갱신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기기 이전에 이게 문화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문화재단, 방송문화재단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이미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했던 거죠. 그때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죠. 그렇지만 만들어서 실제 하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데 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이런 거 있어? 그걸 먼저 물론 설계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랬을 때 선행연구를 하듯이. 그렇지만 그것만 본다면 결국 앞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과거에 유럽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를 제출했습니다. 그걸 잘 써준 게 아니라 자료를 잘 모아서 정리해놓은 분에게 박사학위를 먼저 줬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다른 지역이 하지 않지만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아까 설명 하나만 말씀드리겠다. 나머지 부분들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8기 원칙은 많이 알고 계시죠? 이미 연구에서 50년대 나온 이야기니까 우리 8길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말자. 그 당시 영국에도 아주 심각했죠. 특히 중립승의 원칙이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을 관에서 지원을 하면 통제를 하려고 하죠. 간섭을 하려고 하죠. 현실에서 일정 부분에 통제나 간섭은 필요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게 지나쳐서 사실은 내가 돈 주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가면 결국은 중립성도 훼손될 뿐 아니라 자율성 자체가 없어지죠. 눈치를 보게 되니까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공약 사업을 수행하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바로 이 자율성이 훼손되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고요. 특히 8.1 원칙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는 DJ 정권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8.1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박근혜 정부 때가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있으면서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었죠.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중부의 재단하고 이제 비교되는 부분인데 현재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자료까지 보니까 이제 평균 예산이 100억 원 조금 더 든다. 그 다음에 인력이 50년. 근데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대구만 하더라도 수성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1년만 정규직 1년만 110명이에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한 1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지역별로 왜냐하면 거기는 일단 아트피아 예산이 60억 7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비교가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평균 이렇게 군 지역으로 갈수록 아주 적어지는 상황이죠. 특성들도 보시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재단이 주보면 유사하거든요. 동명하라는 그 연구를 한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전국 재단의 동명화 너무 업무나 형태를 유사하게 간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위탁, 공모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하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아주 안정성이나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그 카테고리를 잡는데 아주 몽해하단 거예요. 자 문화재단이 이런 위탁 사업하고 이런 공모 사업한다. 그렇지만 그게 심해질수록 문화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처음에 만든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적인 담론을 만들어내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벗어나기가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이 많고 행사나 이런 데 의존하게 되면 다른 것들 치는 기회가 없죠. 시간도 없죠. 아까 공부를 하시라고 했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쭉 내용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문화재단이 왜 필요했을까? 여기는 뭐 우리 중국 도시 제시문 문화재단이지만 지역은 결국 역사성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성을 갖고 있다면 사회성과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지역 고유의 문화가 따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성과 역사성은 지역이 겪은 부분들이 다르고 지역 환경들이 다르니까요. 우리가 전쟁을 겪은 지역이 다르고 지진을 겪은 지역이 다르고 또 아니면 한 번도 재난을 겪지 않은 지역이 그 다르듯이 그래서 사회성과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역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걸 중앙에서 과연 통계를 해서 일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도시화가 되면서 문화 함유의 욕구가 훨씬 더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우리가 즐겨야지. 그거는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문화를 챙길 수 있는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실제로 강조가 됐다는 거죠. 그게 아까 유럽에서 처음에 유럽 문화도시를 만들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만들어서 다 지역의 어떤 부분들을 좀 너무나 다른데 문화가 다른데 그걸 지역 주민과한테 같이 갈 수 없을까?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실제 그 출발 시점의 가장 큰 동인 중에 하나가 부도시라고 그러죠. 도심이 쇠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했다가 이제 도심이 산업화가 되면 바쁘니까요. 그래서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거기에 착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도시 재생이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 재생은 뒤쪽에 나오겠네요. 뒤쪽으로 볼까요? 자, 이거하고 같이 연결되고요. 자, 거기에 도시 재생은 뭐냐면 아주 타급이지. 자, 우리 중국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앞에 역사는 아까 또 우리 말씀하신 것 있습니다. 정책적인 역사는. 초기에는 미관을 어떻게 한다. 아니면 정비를 한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재개를 아직 연결된 거죠. 그 재개발은 많이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또 그게 땅값, 부동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진이 초기에 그렇게 아직은 우리는 아직 그와 갈등이 많죠. 그렇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 나중에 결국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이전을 하게 된 거죠. 도시재생이 물리적인 어떤 변화에서 소프트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양식, 삶을 어떻게 좀 풍요롭게 할 것인가, 좀 행복하게 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도시재생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은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아까요, 삶을 행복하게 하고 역사를 어떻게 하고 문화를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문화라는 영역으로 오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외생적, 이런 부분들이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앞쪽에 경험하면서 나오는데 처음에 문화를 할 때, 문화적인 재생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관광이나 볼거리, 먹을거리 이쪽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초기에 문화 재생이 아직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 됐으니까 그 다리를 건너가야 다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유럽 같은 게 더 넘어가는 게 지금은 이제 내생적 문화 재생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양식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좀 풍족하게 할 것인가, 또 우리 이웃 간의 공동체를 어떻게 좀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만족된 생활을 하도록 할 것인가. 아까 뒤에도 나오지만 사실은 문화를 이야기해서 문화 항류자들이 행복해야 하고 항류자들이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공급자들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데 실자들이 모르고 가는 그런 경우가 그다하게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결국은 하도의 도시재생에서 서구의 문화재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나오는 주민의 삶, 지역, 역사, 교육 이런 게 다 포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문화를 문화 핵심의 예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문화를 통해서 모든 걸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제가 다른 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지, 문화 핵심 맞아. 문화 핵심 하니까 땅값이 오르던데 그것도 핵심 맞긴 하죠. 어떻든 문화가 사실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간 역할들을 중부에서는 중부도심재생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정책적인 부분부터 만들어내고 실행하고 하는 역할들을 중부도심재생문화재단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앞에 있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문화적 재생을 하는데 주민들의 자원조사, 소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성립하지 않고 문화적 재생을 한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이 생각하는 문화가 뭔지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문화적 재생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자원조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부분 도시가 그렇습니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드는 스토리텔링, 문화자원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주민도 모르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주민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긍정하지 않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어느 특정 사람. 근데 이 지역의 문화의 스토리텔링은 최소한의 공감과 소통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적 재생굿이 전환을 했다는, 그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급자 위주의 문화적 재생 계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제일 앞에 부분부터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것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가서 이야기 들을 때인데, 교육이라고 하는데, 자, 처음에는 전문가나 아는 사람들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 선순환 구조는 그걸 통해서 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이 듣고 주민들이 토론하고 이런 장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어려우니까 쉽게 계속 외부 인사나 아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문화적 재생을 하겠다는 것은 그 주체를 주민들이 가져가도록 그 핵심은 100%는 안 되지만 그 노력을 계속 해가는 게 우리 문화재단의 역할이 중 하나이죠. 왜냐하면 매개의 역할이니까 광가, 주민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표정을 보니까 조금 더 해도 되겠네요. 너무 흥미롭게 들으신 것 같아요. 조금만 하고 조금만 하고 또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이 쭉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버넌스라든지 문화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 재생 요소, 무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중에 가장 힘들면서도 어려운 그 주민들 간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그 앞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그 조금의 다양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최근에 한번 인터뷰 확인해 보니까 자, 문화도시 2.0을 내년부터까지 시작하는 거죠. 시작을 하는데 자기들이 보는 시각에 우리가 이제 거버넌스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들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정부는 성과를 좀 더 보면서 평가를 하고 싶다. 그래서 문화도시 아마 그 정책 방안이 10월이나 11월에 나올 예정인데요. 보면 조금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성과 부분에서 조금 임팩트를 주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어떻든 우리는 과정 없는 성과는 우리가 흔히 했던 그런 사업 성과가 없죠. 그래서 이 주민들을 위한 부분들은 과정들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뭐 제가 사례를 들었는데 본로나 여기하고 약간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제조 그 부분이 있는데 뭐 안에 역사적인 곳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작지만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이런 데서 그런 것이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 뭐죠 미술관이 있죠. 아주 그 유명한 미술관이 뭐지 않나요? 하여튼 이 누구라고 그 원도심으로 재생을 했다는 거. 원래 도시의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실패 이후에 처음입니다. 활성화된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자 하는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역할이고요. 제가 이런 넘어가고 자 포항도 말씀 포항 가까우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포항은 예전에 이제 포항이 이걸 통해서 문화도시에 선정됐는데요. 문화도시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문화도시 시민을 하면서 자주 들락거렸죠. 포항은. 근데 자 포항은 여기하고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포항의 그 청포도다방을 그 청포도다방을 문화 극적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사진을 찍던 우리 박영달 선생이 오픈한 음악 감상실인데 그걸 하나의 극적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청포도 이육사 시인이 이제 오천에서 이 시를 시면서 이게 하나의 극적 역할을 했다는 걸 유래를 가지고 와서 이걸 통해서 주민들과 어떤 공동 작업들을 하는데요. 제가 몰랐던 게 그때 문화재단의 이 담당했던 분인데요. 그 담당했던 분이 이제 우리에게 도심을 보여준다고 같이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걷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간 직원에게 여직원은 동네 그 주민들이 다 아니까 인사 안 하고. 그런데 이야기를 그 친구가 주말 밤 나를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 이야기를 하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주민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는 거죠. 아, 그게 어떤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하나 포항에서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게 지진이 왔잖아요. 포항 지진이. 그때 이 문화적인 활동을 지진에 연결시켰죠. 치유하는 문화적인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후쿠시마에 지진이 일어나도 일본 도시들하고 연결해서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런 분들이 주민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어떤 직접적
관여해서 참여하는 문화도시라는 형태를 좀 만들어왔다. 물론 성과를 말씀드린 거예요. 성과를 평가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일단 걸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도심 재생 문화재단의 사업들은 들어와 있으니까 아주 훌륭한 사업들을 하셨다 하는 거 저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인데 좀 이제 하나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애사, 알국사 이런 것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자, 지금의 어떤 공간을 우리가 찾고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SNS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만의 어떤 활동 성과로 남을 가능성이 많다. 식당도 좋다. 식당의 어떤 사장님을 인터넷에 책을 냈다면 책도 아주 의미가 있지만 그 식당에 대한 자료들이 SNS를 통해서 제대로 홍보되지 않는다면 그 자체 박제하게 자유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특히 그런 게 많죠. 왜냐하면 중국과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수요자의 자원조사 중에 하나, 주민도 있지만 주민들에서 찾아오는 분들, 찾아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 찾아오는 분들을 활용하는 게 경제활성화하고 직결된 거죠. 그분에서 중국의 특성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우수사회 부분들은 중국 중심 제들이 한국 그다음 지향성 만화 나는데 제가 지향성 여러 가지 아까 본질에서 가는 것들이 좀 바깥한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토용 문화 도시라고 이런 거 이건 뭐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중국도 해당 부분이죠. 가능하면 우리가 더불어서 문화를 같이 좀 향유했으면 좋겠다. 이 문화를 향유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특히 미래 시대와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중국에 사는 주민들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중국을 찾아오는 많은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문화를 향유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선 토용도시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화 가치, 이거는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보시면 그 다음에 활력 기반, 활력 기반에도 아마 이런 부분을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마당기 분집도 있고 그죠? 그런데 야간 개장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라는 게 도시의 승리하는 체계적으로 드러내놓습니다. 야간이 죽은 도시는 도시가 죽은 거다. 야간이 좀 활력이 있어야 도시가 살아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야간에 개장을 해서 그걸 어떻게 좀 활용하는 부분도 충분히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 도시문화 축제 하는 부분들을 아까도 말했듯이 이 축제 중에 하나는 있는 주민도 있지만 동성로든 북성로든 이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절별 혁신적인 축제들을 열어주면 매년 사람도 오니까 오지 않는 사람을 모으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찾아오는 사람들 위한 축제를 만드는 것은 경제 활력도 그렇고요. 활성화, 도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되겠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정을 봐서는 한 10분 더 해야 되겠지만 일단 조금 이제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대부분 중부의 도심 재생문화재단 앞에 보면 제가 본질적인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방향성을 한번 좀 생각해보자.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어떨까? 아마 앞에 부분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걸 할 때는 다른 상품 준비하고 주시면 상품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도심 재생문화재단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해. 결국은 우리가 이 정선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선 메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문화를 얘기할 때 사람, 공간, 도시가 같이 오고 근데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이 외향은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 공간, 도시가 우리가 마음 만족스럽고 행복한 대구중부가 되어야 되는데 자, 문화재, 도심 재생 문화재는 결국은 이 도심 재생 문화의 비전, 정말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미래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을 도심 재생 문화재에서 안 만들면 누가 만듭니까? 이런 걸 만들자고 재단을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에피타이저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람 이야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문화를 지금 함유시키려 하는가, 그 사람, 그 함유의 수요자,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 그 사람, 그 다음에 중국하고 있는 무한 자원의 동반, 그걸 통틀어서 도시가 행복한 그런 문화재단의 비전, 문화의 비전을 만들고 실행하면 결국 10년이 아니라 100년 뒤에도 좀더 아침에 빛나는 그런 재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좀 길게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토론은 여러분 토론은 1명의 5분 전후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의견을 좀 압축해 주시고 또 답변도 좀 압축해서 답변을 해서 좀 보다 많은 의견과 답변이 오늘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참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의제를 벗어나서라도 태국 중국문화재단에 발전이 되는 어떤 질문이 있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반영하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발전 일기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격시기를 넘어서서 좀 좋은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아마 이제 내한테 마이크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제부터 먼저 원상용 그 발제자에게 하나 좀 묻겠습니다. 항상 이 재단에 이런 포럼이 있으면은 재단의 직원들이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전문화가 어디까지 전문화가 되어야 되는지 저는 그것을 항상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잘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진짜 있습니다만 어느 문화재단의 대표가 서양화를 그렸습니다. 동양화는 그 재단에 전멸을 했습니다. 어느 문화재단의 성악가가 클래식 성악을 했습니다. 민요하고 이런 거는 그 재단의 대표가 있는 동안 한 번도 올리지 못하는 이런 오히려 전문가로서의 숙련보다 역기능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까지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원 대표께서는 지금 전문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한계는 어디까지 전문가가 재단 직원이나 대표가 되어야 되는지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단의 구성원들의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많은 재단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또 많은 사업들 하면서 대부분 다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뭐 통화를 하거나 할 때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탁탁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에 따라서 요거는 요런 서로 붙여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다시 말해서 그걸 왜 그렇게 무슨 근거에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물으면 거의 대부분 답변하는 질문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늘 그래 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정책이나 도시나 사회나 정서나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공부하고 우리가 영향을 표해야 되느냐 이건 정확한 지표를 이렇게 제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끊임없이 저희 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 개발을 시작할 때 또 재단에서 배려하셔서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전 재단 직원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자기 개발을 위해서 특별히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토론자의 토론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예, 그러면 좀 양해해 주시죠. 양해 좀 해주세요. 예. 아니 제가 5분만 해야 되니까 5분 빨리 하는데 우선 우리 유교화 팀장님이 나가셨다가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청장 나가고 나면 이게 완전 악곡 빠진 빵이에요. 그거는 계속 안 나와. 그런데 이제 오신 건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 여기 10주년에 저를 토론자로 초대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우리 안상호 그 대표님이 상임이사님이 전문성을 묻는데 아니, 본인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아니 그 우리 발제자가 발제해서 우리가 기가 다 아는데 그걸 또 요약해서 시간 잡는 거고 또 요약해서 시간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또 질문해서 시간 잡는 거고 이게 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선배님이 앞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참을라 하다가 진짜 그런 거 그거 다 안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그래서 정성이 그런 건데 우리 원 선생님이나 우리 박창원 교수의 발제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두 분은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약간 좀 선배를 공격하는 축구를 했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두 분의 발제 내용은 뭐 진짜 뭐랄 데 없이 매우 잘 발제자 선정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많이 됐고 우리 원 대표님 그 발제 내용은 재단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문제점을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뭐 공감하는 바가 많고 좀 전에 전문성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고 너무 전문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박창원 교수 발제도 매우 훌륭해요. 전체 이제 개발적인 걸로 해서 아주 훌륭하고 지역문화재단에 뭐 실소리 같은 거 잘해서 아주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돼서 감사하고 그다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대구도 이 문화재단이 많은데 이 대구 문화재단이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전부 다 언론사 출신 퇴물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선배님도 언론사 출신이지. 뭐 다 매일 신문 출신들 다 와 있잖아요. 아니면 MBC 아니면 하다못해 영남일보 출신들이 다 문화재단에 대표로 맡아가지고 이 사람이 나가지도 않아. 지금 70살이 어떤 막 이제 나한테 돌려받기 막 말도 못해. 아니면 지역 뭐 국회의원 뭐 천암이라든가 뭐 무슨 시장 뭐라든가 이런 진인척들이 맡아가지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대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대구 언론이 하는 역할이 권력을 견제하고 새로운 문화풍을 받아들이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지금 대구가 이렇게 쇠락하는 도시가 된 거예요. 언론의 책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언론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론 책임자들을 뽑아가지고 놓는데 나는 지금 청장님이 계셔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저 어쩔 수가 없어. 청장님들이나 그 시장은 왜 표를 받아야 자기가 청장이라고 시장이라니까 표를 못 받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표 받기 위해서는 언론의 동의를 피하기 위해서 언론사 출신들을 많이 데려다 쓰는 거는 일면 이해는 가지만 그것 때문에 도시가 망한다고. 그래서 오늘 사실 내가 고민을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고민을 많이 좀 좋은 말로 제가 넘어가려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선배님이 전문성하고 하기 전에 갑자기 얘기 나서 하는데 이제 그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가르치거든요. 저는 한국국제문화교육진흥원 전 원장이 직업은 아니고 그래가 한 4년 정도 서울에서 문체부 산하 국제문화교육 전담 기관인데 원장으로 쭉 있어 보니까 진짜 참 서울 제가 있는 데만 꼭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력의 맨파워 차이가 너무나 나는 것 같아요. 거기 뭐 너무 이제 우수하고 외국어 실력 뛰어나고 해외 교류하는 데니까 당연히 외국어 실력 뛰어나지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아주 우수한데
하니까 거기 소속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산이 발전을 하고 지역민들의 문화 향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구성원들의 수준이 전문성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원 선생님 말씀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직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 강도를 낮춰줘야 되고 저분들의 이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그 대구 주군 64억이 전체 예산이 64억인데 직원이 10명이에요. 53억 되는 달성군하고 달성군은 58억인데도 직원이 3, 40명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잘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산이 더 적은데도 직원을 몇 명 쓰나? 30명, 30몇 명을 쓰는데 예산이 더 많은데 10명밖에 안 쓴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아주 근시한 거예요, 측량이. 그래서 재단을 좀 키우고 제가 그걸 하려면 직원을 늘려주고 직원의 복지를 확 키워야 되는 제가 저는 그렇게 보고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에서 이제 4년 동안 이 문화 관련한 뭐 저런 분들을 방문하고 이런 세미나도 수도 없이 다녔어요. 다녔는데 대구 간 사람들이 서울 쪽 사람들이 뭐만 기억하냐? 김광석 거리로 기억하냐? 아버지가 대구 아무도 몰라요. 김광석 거리하고 마찬가지밖에 몰라. 그런 점에서는 대구의 중구는 굉장히 중요한 이 문화적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의 청남들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좀 잘 이렇게 하면 중구가 뭐 세계적인 대구의 중구가 될 거로 보고 이 박상훈 교수 이 발제와 관련해서 오늘 이거 얼마나 좋은 발제 세미나잖아요. 훌륭한 분들 발제를 모시고 지금 우리 뭐다이 조두진 부장이나 뭐 선생님이라고 대표입니다. 사실 언론인들을 제가 공격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조두진 부장처럼 뛰어난 소설가이자 뭐 전문가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것도 우술해서 막 해서는 막 섞여서는 옥석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요거만 그냥 이런 멋진 행사를 큰 데서 대구 중구 국민들이나 대구 시민들이 하다못해 300명이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뭐 돈을 돈대로 들면서 몇 명만 모아서 하는 거는 좀 아쉽다. 하여튼 제 생각도 이게 지금 제가 답변을 해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하신 언론이 전부 지금 휘어잡고 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 중에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양화하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해서 대표를 하니까 동양화 다 죽고 한 번도 전시조차 못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오히려 말귀를 알아듣는 언론인이 보다 더 나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50몇 억에서 10명이다. 물론 사람이 많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50몇 억 중에는 이것이 26억이 기계값입니다. 기계 사는 돈입니다. 기계, 저희들 주원이 재단이 기계 사는 돈이라서 그렇게 예산이 많지를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은 건 부족합니다만 그 돈에 대비해서 좀 그런 건 아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앞서 발제하신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원 대표님 재단 직원 전문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적어도 기초자치단체 재단은 좀 특성화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박형환 교수님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말씀에 완전 공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도시재생이랑 도시재생, 문화재생을 막 섞어서 쓰는 경향이 있는데 교수님이 문화
문화적 도심 재생, 도시 재생에 약간 못을 박으셨어요. 저는 거기 완전 동의하고 우리 기초자치단체 특히 중구 재단은 굉장히 뭐 대구의 뭐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만의 역사성이 다 있지만 중구가 사실은 역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바탕을 둔 어떤 좀 특성화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봉산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예. 봉산문화회관은 소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소속이 지금은 저 공무원들이 지금 운영하는 네, 그렇지. 그래서 가령 수성 다티피아 같은 경우에는 수성문화재단에 포함되어 있는데 수성구에서 하는 축제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대표적인 축제가 수성모 축제가 있고 또 겨울에 수성모 비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할 때 수성문화재단이 하고 있지만 수성 다티피아 그 보조적인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수성모시라는 걸 배경으로 수성구만의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재단이 뭔가를 특성화된 뭔가를 해나갈 때 같은 산하에 있는 공연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잘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봉산문화회관은 뭐 사실 수도마트가 훨씬 작은 한 400석 정도 되죠. 그래서 작은 공연장인데 그럴수록 좀 특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재단과 재단 소속으로 좀 가져오든지 해서 이를 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 제가 뭐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봉산문화회관 공연이나 전시를 보면 중국만의 뭐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거의 일반적인 공연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봉산문화회관은 일반적인 공연 전시도 하고 있지만 중국만의 뭔가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재단과 같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흔히 이제 우리가 중국 안에 정말 많은 역사적 근거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주로 막말로 국뽕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편, 우리 입장, 우리 듣기 좋은 얘기로 막 흘러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역사 기념관 같은 데서 무슨 뭔가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관에서 할 역할이지 문화예술 기관, 문화예술 재단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입장, 세계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지역성도 확보, 세계화하고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안에서 당장 돈 얼마를 국비를 얻어내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이쪽 소재를 들고 오는 건 좋은데 이쪽 소재를 들고 와서는 입장도 완전히 이쪽 얘기만 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요 안에서만 머무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 지역 기반의 역사성을 많이 갖고 있는 중국에서는 지역 기반 문화예술 사업을 하시되 아주 보편적인 인간의 입장에서 그걸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발자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 대표님은 우리 구성원들의 역할이 어떤가라는 거에 중심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박찬은 교수님은 사회의 중심이 되겠다. 한마디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분 내용은 정말 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 한 분은 본질적인 문화단이 정말 역할이 있구나. 좀 나아가야 할 지표가 있구나. 이런 아주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저희들이 보통 저는 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지금은 뭐 재단도 되면은 예술회관들이 다 문화재단 소속이 많이 가지만은 이 재단과 문화재단과 문화예술회관 역할이 한때는 굉장히 애매모호했습니다. 특히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할 때 보면은 똑같이 대구 문화예술회관 또 오페라하우스 시민회관, 목회관, 회관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시사업소입니다. 시사업소인데 서로 똑같은 걸 하고 싶어요. 제가 그때 시민회관이 문화예술소일 때가 모델링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소를 떠서 나갔는데 거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콘서트 전문 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연하고 다릅니다. 슈바스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연이 두 가지 있는데 동적인 공연이 있고 정적 공연이 있습니다. 동적 공연은 연극이라든지 오페라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정적인 건 옵스타, 합참 이런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이 완전 다른 성격입니다. 시민회가 지금 콘서트 하우스는 음향을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음향은 못하고 그냥 건축적인 음향을 사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음향만 가지고 음향을 어느 자리에서 듣던 간에 잔향이 소리 잔향이 2.1로 맞춘데 굉장히 신경 많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설계도 참여하고 물론 제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그래서 근데 시민회관이 개관한 뒤에 그것을 국악을 공연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문화시설에서 실을 그때 4개가 남고 2개가 전사가 갔습니다. 같이 쓸 수 없는데 문화시설에는 쓰고 국악 수입을 쓰고 국악하고 그래서 내가 국악을 했어요. 시민회관에서는 국악 공연하지만 공연에서 특성이 있는데 실사업소 가상사업인데 왜 쓰고 경쟁하느냐 왜 예산은 안 되나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보면 문화재단이 근본적인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 주위에 무슨 서예학원, 피아노학원 이런 거 혹시 잘 못 보셨죠? 지금 백화점 문화센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백화점에 많은 문화센터가 몇 군데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은 데가 언제였거든? 진짜 몇 군데 남아있고 왜 그렇겠습니까? 이 문화 취해 국가 정책이 있다는 거죠. 생활문화, 생활예술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면은 지금 주민센터죠. 문화센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탁구장 있습니다. 헬스 클럽입니다. 도서관에 가면은 다 있습니다. 자, 그래 한국에서 하향 등변화가 되는 거죠. 하향 등변화. 저는 그게 시예산 정책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정말 주민들을 위한 건지 물론 숨기는 데 있기 때문에 열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문화에 종사하는 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런 예술 창작이나 연주나 연주 이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가르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제 실력의 사람들은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좀 능력이 있는 아주 실력 배우고 싶고 배우고 싶고 걔들 문화센터 전부 다 다양한 경쟁하던 선생님들이 원서 돼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수련사는 원서를 안 줍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대문화재에서 옛날에 저 대문에 가면은 그게 있습니다. 저기 연습 공간이라는 거. 오늘 굉장히 그때 한 40억 뭐 하여튼 예산이 내려와서 연습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연습 대관료를 하루에 2만 원 받습니다. 그 영덕 대거리 주위에 영대학교 그 주위에 그 연습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예술하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기 살기 힘드니까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다 들어가서 너무 싸게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악 창작성 하는 게 거기에 그 주위에는 인디밴드를 하시는 분들이 CD가 녹음실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많이 했어요. 녹음도 해주고 밴드 연주하는 거 하고 했는데 그 나오셔서 보니까 이 CD 작업한 그 녹음관이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도와주면 좋아 하겠다. 그래서 음악 학생 음악 창작소를 들면서 거기다가 녹음실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싸게 녹음하는데 10,000원, 20,000원 받고 줍니다. 그 주위에 인디밴드랑 녹음실 다 없었습니다. 이게 물론 숨기는 게 좀 일꾼도 굉장히 따로나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거나 그때 이런 정말 숨기능이 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저 뒷부분 한부분에 엮이는 거 굉장히 많이 따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도움이 되어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정책을 많이 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우리 중국 문화재단도 아마 앞으로 이 오늘 하는 좋은 발제대원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사람 중심 우리 박 대표님 말씀 사람 중심 그리고 지역 그리고 우리 문 대표님이 말씀하신 우리 구성원들 역할이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이게 제가 그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이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큰 틀에서 어떤 앞으로의 정책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길게서 네, 더 이상 내는 마치겠습니다. 예, 그 박재환 대표님이 그 문화재단 지원, 실행보다는 지원에 더 역점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박창문 교수님이 조금 전에 발제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원은 기초문화재단, 과연 중국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아니고 실행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이 두 개의 의견이 지금 충돌되는데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이제 단어의 표현은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예전에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실행과 지금 도시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 중국은 예전에 이제 한일 극장 앞에서 만나자 하는 게 중국은 가능하죠. 지금 예를 들면 북성로에서 만나자, 동성로 어디서 만나자, 공산문화회관 앞에서 만나자, 중국은 가능합니다. 근데 달서 학생회관 앞에서 만나자, 이상하잖아요. 유일하게 수성구에서 만나자면 또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특성은 거기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정주하는 분들이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으면 정주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혜택가 됐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북성로에서 만나자, 동성로에서 만나자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 부분인데 그 만나는 부분이 이제 문화적인 아까 활동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행은 문화적인 활동의 공간이나 활동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실행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놀 수 있도록 그 문화예술인들, 시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지원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가 빠져도 되지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박정관장님 말씀하신 거는 실행과 지원을 같이 한다 그러면 그 지원의 대상의 역할이 축소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판을 깔아주는 역할들을 충실하고 그 판에 불러오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지원을 하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재환 토론자님께서 조금 전에 또 하나 대구 콘서트 하우스하고 그다음 소규모의 공연장하고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가령 이제 공산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개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왜 그러냐면은 박재환 대표는 또 문화예술회관에 관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공산문화회관 저쪽에 그 개명이 어떻게 쓰면 좋은지 이게 지금 옛날에는 뭐 그런 거 없었는데 모든 문화예술단들과 구청이나 문화단들이 어떤 공연을 다양하게 했는데 몇 년 전부터 어느 정도 특성화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 공산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뮤지컬 공연으로 굉장히 특화가 된 물로 이런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산문화회관은 연말되면은 주로 뮤지컬로 굉장히 공연을 많이 했고 그리고 엑스도 400석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뮤지컬이 좋은 공간입니다. 어떤 너무 크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래서 아마 그 콘서트는 전문 클래식으로 특성화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국악, 무용 이런 쪽으로 특성화되어 있고 수성화회관은 좀 다양하게 활동도 있고 그래서 공산문화회관은 굉장히 특성화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고. 예, 그 보통 박사님 토론을 해주시죠. 열띠게 토론하시면서 아마 공산문화회관은 이런 명칭보다는 기능의 특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상임 이사님께서
유튜브를 말씀하시면서 대구문화 오디세이 앞에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주말에 이용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지역에서 문화 정책을 연구하는 노동입니다. 저는 그 우리 중부 도시문화재생문화재단에 이제 지나왔던 10년과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자리에서 우리가 보통 그 10년을 내다보다 보면은 꼭 어떤 문제점들만 있었다, 뭐 시행착오만 있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에 우리가 몰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몰입이 되는 건 좋은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우리 내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잘했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 또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책을 지원해주는 분들이 성공적인 요인에서 우리 내부의 요인들로 인해서 더 잘 됐던 것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반성되고 성과도 봐야 되지만 성찰이 제대로 되는데 무엇은 모자라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고 하면은 잘했던 부분이 묻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비리돼야 되는 부분도 묻혀서 오히려 이 약간의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어오면서 뒤를 돌아볼 때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있었지만 어떤 부분에서 우리 내부의 상징과도 같은 이 거리를,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왔기 때문에 잘 되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자부심, 자존감 이런 부분을 스스로 우리 내부에서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중국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최근에 했던 문화재의 밤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과거의 대구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 대부분의 일들이 기존에 우리 대구라는 공간이 큰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있어왔던 그냥 대구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성적인 부분을 알고 내부적으로 그걸 정확하게 우리 내부의 힘으로 녹아 들어갈 때 내부 마케팅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통상 마케팅이라고 하면 외부에 홍보하고 외부에 알리는 것만 하는 외부 마케팅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내부 역량을 키우는 내부 마케팅이 더 잘 되어야지만 프로가 되어집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직원분들의 뭐 전문성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똑똑하게 들어가서 뭘 봐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시행착오와 성과가 잘 녹아 들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해보니 그다음 노하우가 4개도 있고 우리 조직에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단위 사업 형태로 되어 있던 기획만 생각하면은 기관 조직 전체의 기획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위 사업을 기획했던 그 역량이 기관 전체, 조직을 전체로 보는 기획까지 이어져서 준 프로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게 또 프로로 이어지는 이 구조가 내부에 정착되어야지만 우리 중국 도심문화재단이 훨씬 더 안에 계신 분들이 재미있게 일을 하고 부담되는 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흥미있게 뭔가 우리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 기획자로서 이걸 해보고 싶은, 흥미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오히려 저는 자존감을 갖게 하는 부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단위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중국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시죠. 그리고 대구를 대표해서 대구가 가지고 있던 상징성을 살리는 그런 공간이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부 기획과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규모의 경제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다른 데가 다 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져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중구가 대구를 대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러한 기획 사업을 하거나 그게 전시기획이거나 시각예술을 같은 정적인 의미의 전시기획이거나 공연기획인 경우에 어떻게 해서 우리 중구가 조금 더 빛을 내어서 우리 도시 전체를 문화화하는 데 핵심적인 것이 될까라고 본다면 봉사문화회관 같은 공간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넘어 서로 하나의 몸이 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조금 뭐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아마 공무원 보직 부분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슬기롭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공부를 보고 조금 더 크게 어떤 그림을 크게 그려 나갈 수 있다면 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가 되어서 중구 우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핵심 축으로서 중구문화원, 문화회관, 공사문화거리 그리고 좀 더 작은 도서관, 민간문화센터, 관광명소 그리고 민간단체까지 같이 확대를 시켜서 전체의 인적 자원 교육, 정보 교육, 네트워크 교육, 장비까지 모든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교류가 가능한 우리 중구만의 문화 네트워크 형성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 네트워크로 통한 그거를 통한 시너지와 핵심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충분한 문화 공간과 장소성
있고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임팩트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데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재생문화재단이 문화재단의 핵심 축이 된 중국문화네트워크 구축을 강력히 조금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슬이 승환이라도 보회라는 말을 저도 자주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의 구슬 대부분은 우리 중구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대구시를 대표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중구는.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충분히 이렇게 되려면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기획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재미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구 행정하시는 공무원분들과 재단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최대 유산이 있다, 최대부가 있다, 끌고 가르쳐 하는데 그 자체로 답보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상화라는 콘텐츠는 빼앗긴더라도 보모노는가라는 아주 단순한 콘텐츠로 그쳐야 될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대구의 콘텐츠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록 콘텐츠로 가야 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상하가 가진 콘텐츠가 우리 대구 전역에 있는 이걸 어떻게 아울 것인가? 상하와 비교가 관계되는 부분을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상하와 역사가 관계되는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상하가 지역 교육에 심었던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흥미롭게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재미난 부분들을 만든다면 분명히 재단 내에 계신 분들도 흥미롭게 그걸 기획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문화재단에 있는 우리 기초자치제에 있는 문화재단 중에서 우리 도시 전체의 문화적인 함수관계를 풀어나가는 핵심 주체가 한번 되어서 스토리 그 문화 운영에 그치지 말고 이것을 텔링하는 그 핵심 주체로서 그걸 끌어가는 그러한 것을 앞으로의 10년으로 어떤 타겟팅을 해서 좀 흥미롭게 재미롭게 재미있게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동 박사님 제안에 저희 직원들과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아마 보다 더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오동 박사님 했던 이렇게 직원들한테 힘을 주시고 해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도심재생의 역할은 청에 가져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도심재생의 역할은 청에 가져간 지가 오래됐는데 사실 지금 타이틀을 그래야 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타이틀을 잡는다면 중구문화재단이 맞을 거고 중구문화재단은 도심재생에 필요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서 즉 도심재생으로 넘겨주고 거기서 다시 피드백을 받든지 도심재생에서 문화재단에서 만든 콘텐츠를 가지고 사용하든지 그런 역할에 서로 두 개가 불러갔을 때에 중대 발전이 함께 오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청년 조금 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토론자들 쭉 나왔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계가 있거나 관계가 없어도 좋습니다. 또 발표자님 부분의 고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전문성 관련해서 재단의 직원들 전문성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게 제일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재단의 초창기 대구의 재단을 만들던 시절에 그게 참여했던 저 역시 구성원으로서 아마 여기 계시는 재단 직원들보다 제가 조금 더 선배겠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고 제가 잘 공부와 미진하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정책을 못 들고내면 1000명이 예를 들어 수혜를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게 500명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방법 없습니다. 열심히 더 모니터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기획해보고 또 테스트하고 그 과정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개인의 역량의 발전이
조직이나 기관의 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부에서 계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도와주신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변함없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치학 저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또 배우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10년 동안 그 중국문화재 그 도시재생문화재단이 한 계단 한 계단 잘 밟아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에서 너무 빨리 올라가면 내려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야 내려오는 일도 늦기 때문에 이게 참 보람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뒤에 토론할 게 없으면 그렇잖아요. 재단 직원도 숫자가 없으니까 20, 30 뒤에도 좀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천천히 너무 같이 공부하면 그렇게 해서 뭐 20년 뒤에도 불러주시면 그때 와서 한번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고맙습니다. 네. 이제 거의 토론이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지금 프로와의 이제 토론의 기회를 예로 해서 프로에서 혹시 이게 누구 뭐 토론자도 괜찮고 발제자도 괜찮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지금 프로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신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재단이 고민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 잘 감안해서 집행하고 재단하고 고민해서 좋은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질문은 없고 제가 드릴 말씀은 박창원 교수님께서 재단의 지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비자 중심의 이제 문화 사업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 재단이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야간 개방에 대해서 너무 고민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관광을 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 보통 보면 관광시설들이 한 6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야간 관광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이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 연초부터 반만 실투어라고 이제 영남대로에서 시작해서 계산리가 그러니까 이상한 고택하고 서산동 고택을 지나서 거기서 문화 향유를 느끼시고 또 이제 서문시장, 양시장까지 투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매주 금, 토, 일 3일간을 이상한 고택하고 서산동 고택은 밤 10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향초무당관하고 마당 깊은 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향초무당관은 거리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야간 개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마당 깊은 집은 그 이제 이상한 고택하고 인근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뭐든지 재단 발전에서 거리도 좋고 하면 뭐든지 이야기가 있으시면 프로에서 말씀해 주시고. 예. 그러면 예산 없는 걸 생각하고 요거 하나만 짚고 저희들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영향 중에 조직의 경직화라고 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만약 중부문화재단을 본다면 아예 이런 단어가 지구상에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 중부문화재단으로서 이 단어가 아예 사전적으로 필요 없어도 된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운영하면서 창의 자유가 책임을 동반하겠지만 그 창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경직하는 다른 문화재단은 아마 이름이 있어서 이렇게 또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재단은 그건 없습니다.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장시간 이렇게 코로나 엄중한 시기를 같이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재철 의원님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셔서 저희들 응원해 주셔서 더욱더 고맙습니다. 예, 예. 저는
옛날 중구나 비싼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외지로 나가면서 수승도 부지고 갈수록 나중에 했다가 이게 먹고 사는 문제 걸리는 거예요. 도시가 공화돼가지고. 그래 도심 재생이라는 말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재현되어 있어요. 그 문화라는 거는 제 생각이에요. 옛날 문화를 다 풍요해서 왔어요. 우리가 춘향이 뭐 탕을 창을 하는 거 다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아까 또 김영락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서울하고 비교할 수 없죠. 500년 살고 있고 그럼 걸어다니면서 다 문화고시네요. 그 일전에 박재일 영남 편집국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했을 때 중부는 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제발 건드리지 마. 나중에 이 가치가 상상도 못해 올라가요. 경북대 병원 절대 이전하면 안 된다. 막 아무거나 얘기해요. 그래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가 해외 문화다 뭐 이런 것보다는 순천만 국가정은 그 공무원이 성공시키는 거거든요. 그분이 청해에서 강연을 했어요. 그분 강연을 3번 들었거든요. 그분을 초대해가 들어보면 간절함 속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순천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간절함에서 시민단체 한 10분하고 그 작가들하고 그 지역 향토 공무원이 머리 상을 고민해라.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투수도 들어가고 목숨까지 이어받고 그분 강연은 세계적인 강연이니까 그래서 성공시켰어요.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좀 어떻게 하는가? 알리면 해야 돼요. 그래 간절한 생각. 중국가 정말 간절해가지고 우리는 뭐 먹고 살아가지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그 간절함이 시민단체하고 모든 일치돼요. 그 협동조합 출발이에요. 세계적인 협동조합이 되는 게 다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 중국은 진짜 간절함이 있는가? 직원이 많다고 잘 될까? 그 직원도 전문가 아니에요. 그냥 발로 뛰어다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저는 도심재생 문화재는 좋다고 봐요. 문화하고 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서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지금 방향을 약간 힘들다고 해가 놓지 말고 지금 중국은 개발을 몸차락하고 싶고 모르면 더 연구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전략적으로 매달리면 일치단계하면 세계적인 도시 되죠. 뭐 모든 게 지금 도시의 중심으로 하면 건대학 기획하고 있잖아요. 어느 지역 가도 건대학 거예요. 청도 한번 봅시다. 개음이 하나 뚫고 와가지고 저 지역 컴퓨터하고 건축지를 만들어 놓고 그럼 우리 차 타고 다 놀러가죠. 그 누릴 수 있는 그 지역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없는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먹고 살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 같이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안재철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기담다 듣고 또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재단의 포럼 참석해주셔서 고맙고 저희 재단은 오늘 이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문화재단의 비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포럼에 좀 장시간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포럼 쭉 들어봤는데 저한테도 참 많은 도움이 돼서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중부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좀 기형적입니다. 지금 이 문화는 문화 쪽으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역할도 하고 재단 역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부 나빠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깨끗하게 하고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은 그 공산문화회관도 좀 전문적으로 문화재단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주얼리 타운이라든지 이런 걸 센터로 해서 도심재생 이거는 도서관하고 문화 쪽에 되는 거하고 시설관리 공간하고 분리를 하려고 자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기초에서는 도시재생 문화재단하고 이렇게 분리했는데 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그 기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완전 분배돼서 그걸 지금 하려고 이번에 이제 우리 한재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그 용역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심재생 문화재단이고 아까 누가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 도심재생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우리 중부가 두꺼운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그 아기자기하고 이런 종이 많은데 여기 이제 제대로 아까도 부스를 뭐 이렇게 제대로 연결이 제대로 되면 아주 재미난 그런 우리 중부가 되지 않을까 관광지로서도 명성을 알릴 수 있는데 오늘 그 토론했는 그 내용을 담아서 제가 했던 이 문화재단하고 우리 또 우리 실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중국가 제대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